단 한 번의 점프로 장면 전체가 멈춰섰다. 그날 스튜디오의 공기는 유난히 얇고 날카로웠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켜지기 전부터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뭔가 터진다. 무대 뒤 복도에서 스태프가 무심코 흘린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예언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트로트 천재, 빈예서. 빈예서는 늘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다. 리허설이 시작되기 10분 전,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대기실 앞에는 제작진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지금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낮게 말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계획을 막기 위해 이미 벽을 세워둔 사람들처럼 빈예서는 그 회의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오늘은 점프할게요. 너무 담담해서 농담인지 선언인지 분간이 안 됐다. 점프? 트로트 무대에서? 그것도 생방 가까운 촬영 현장에서? 안무가가 먼저 웃었고 조명 감독이 고개를 들었다. 음향팀은 마이크 충격 소리 잡힙니다. 라며 얼굴을 찌푸렸다. 기획 PD는 매뉴얼을 떠올리며 서둘러 손을 들었다. 예서야, 그건 위험해. 무대가 아니라 장면이 무너지면 카메라 동선이 다 꼬여. 그런데 빈예서는 되묻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목에 걸린 마이크를 만지며 아주 낮고 짧게 말했다. 멈춰야 들리거든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 한 문장이 스튜디오의 온도를 1도쯤 더 낮췄다. 촬영 당일의 콘셉트는 정통 트로트의 귀환이었다. 반짝이는 LED, 화려한 군무, 폭발적인 편곡, 관객의 함성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구성. 이 프로그램은 늘 그렇게 성공해왔다. 그러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정적이라는 단어가 위험한 금지어였다. 멈추면 시청률이 떨어진다. 멈추면 지루하다. 멈추면 실패한다. 하지만 빈예서는 그 금지어를 눈앞에 가져와 정면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걸 점프라는 엉뚱한 단어로 포장했다. 본 촬영 3분 전 무대 정면 모니터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오늘도 울릴까? 또 무슨 일을 벌일까? 빈예서는 무대 오른편 암전구역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랄 만큼 평온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불길했다.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 표정이 지워지듯이. 음악이 시작됐다. 첫 음은 부드러웠고 두 번째 음은 단단했다. 빈예서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약한 게 아니라 오래된 나무처럼 깊었다. 어린 나이의 목소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묘한 그림자가 있었다. 관객은 숨을 삼켰고 카메라는 천천히 줌인했다. 그런데 1절이 끝나기 직전 예정된 반주 브레이크가 오기도 전에 빈예서가 갑자기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어떤 예고도 없이, 리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녀는 무대 중앙에서 아주 잠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뛰었다. 정말 단 한 번이 점프였다. 높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다. 하지만 그 점프가 끝나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동시에 멈췄다. 카메라 감독이 손을 들어 올린 채 굳어 있었고 조명은 다음 큐로 넘어가려다 멈췄다. 관객의 박수는 반 박자 늦게 끊겼고 심지어 반주도 정확히 그 순간 사라졌다. 진짜로 사라졌다. 음악이 멎었다. 모든 사람이 착각했다. 사고인가? 하지만 음향팀이 난리치지 않았다. 감독이 컷을 외치지 않았다. 제작진의 얼굴에는 당황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 확신이 번졌다. 그 멈춤은 실수의 멈춤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확히 계획한 멈춤이었다. 빈예서는 그 정적 위에 다음 가사를 얹었다. 나 여기 있어요. 그 한 줄이 객석을 무너뜨렸다. 어떤 관객은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었다. 어떤 사람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표정으로 손을 가슴에 올렸다. 그리고 한 명이 먼저 흐느끼기 시작하자
그 울음은 물이 번지듯 퍼져나갔다. 그건 노래가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다. 촬영이 끝난 직후 스태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무대는 성공했는데 성공의 방식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대기실로 돌아온 빈에서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 웃음이 더 충격적이었다. 마치 방금 어떤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 아니라 숙제를 끝낸 학생처럼. PD가 대기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예서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빈에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요? 반주 끊는 타이밍, 카메라 멈추는 타이밍, 관객 숨 멎는 타이밍. 그제야 그녀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제가 무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야? 사람들이 이미 다음 장면을 보고 있는 거요. 그 말은 이상했지만 스태프들은 단번에 이해한 듯했다. 요즘 무대는 빠르다. 컷 전환은 더 빠르고 감정은 더 짧아졌다. 누군가 울기도 전에 다음 이벤트가 터지고 누군가 감탄하기도 전에 다음 광고가 붙는다. 빈에서는 그 흐름이 사람을 비워버린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점프를 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때 머릿속이 잠깐 멈춰요. 그 멈춤에 가사를 넣으면 그냥 들어가요. 기획 PD가 숨을 들이켰다. 너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대기실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 빈에서는 잠깐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스태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꺼내기 직전의 침묵처럼. 아무도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라졌거든요. 그 한 문장은 칼처럼 날아와 대기실의 모든 소리를 베어버렸다. 사라졌다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다. 연예계의 비밀은 늘 모르는 척 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에서는 그날 모르는 척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숨겨진 진실은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날 밤 제작진은 편집본을 만들면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점프 직후 빈에서의 마이크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잡혀 있었다. 숨이 아니라 작은 진동 같은 것, 마치 종이를 구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음향팀이 확대했다. 그리고 모두가 다시 멈췄다. 그 소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누르는 소리였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속삭였다. 예서가 무대 위에 뭘 숨겼어. 무대 중앙을 다시 확인했을 때 바닥의 장식 패턴 사이에 아주 얇은 투명 테이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뭘 붙였다 떼어낸 것처럼. 스태프들이 CCTV를 돌려봤다. 리허설 직전 빈에서가 혼자 무대 중앙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뭔가를 만지는 장면이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그리고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종이를 다시 떼어냈다. 왜? 무슨 종이였지? PD는 대기실로 달려갔다. 이미 철수 준비를 하던 빈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다 알아챈 듯 눈을 깜빡였다. 편집에서 봤죠? PD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종이 뭐였어? 빈에서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조용히 펼쳤다. 거기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멈춰. 그 다음엔 내 목소리로 살아. 그 글씨는 빈에서의 것이 아니었다. 또박또박한 어른의 글씨였다. 한 번에 읽히는 글씨. 누군가의 습관이 박힌 글씨. PD의 목이 타들어갔다. 이거 누가 줬어? 빈에서는 잠깐 웃다가 눈을 가늘게 접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라진 사람. 그 사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저는 오늘 그 말대로 했어요. 멈췄고 제 목소리로 살아냈어요.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